이거는 재물을 좀만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이상한 거를 바로 알 거예요. 현대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인데 47기가 2022년이고요. 46기, 45기 이렇게 있는데 자산이 커가는 게 좀 심상치 않죠. 특히나 당좌 자산이 장난 아닌데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5,800억, 8,900억, 1조가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 12월 건 안 나왔어요. 3분기까지 해서 9월 달까지만 해서 그런데 지금 사실 자산 흐름만 살짝 들여다봐도 뭔가 심상치 않아요, 회사가. 그러니까 소위 들어갈 건 들어가 있고 나와 있을 건 쫙 잘 나와 있거든요. 재고 자산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자산 총액은 굉장히 커졌죠. 빠르게. 그럼 회사의 재산 상황은 뭐 대충 그렇다 치고 실적이 어떤지 한번 보면 진짜 미쳤죠. 2020년도에 2조, 21년도에 3조, 22년도에 4조. 매출이 1년에 1조씩 오르고 있어요. 근데 22년도는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9월 30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3분기 기준으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회사가 원래 실적이 어떤지는 그런 것도 뭐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진짜 어마어마하죠. 실적이. 영업이익은 뭐 좋아졌죠. 좀 좋아지긴 했는데 당기순이익에서 1,000억이 나왔습니다. 3분기까지. 원래 300억, 400억 하던 게 당기순이익이 지금 1,000억이 나왔어요. 22년도에 1,000억이 나왔는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2,000억입니다. 시가총액이 2,000억인데 당기순이익이 1,000억이 나왔다는 얘기는 PER이 2란 얘기죠. PER이 2고 영업이익의 한 3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3배, 4배? 영업이익이 600억 가까이 되니까 600억이라고 쳤을 때 4분기까지 했을 땐 더 올라가겠죠. 그럼 2,000억이라는 시가총액이 지금 너무 싼 거거든요. 앞전에 자산을 잠깐 봤는데 그 내용은 잠깐 별개로 놓고 실적이 이미 장난 아니죠.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주당 순이익이 8,300원 3분기까지 8,300원인데 지금 주가는 16,000원입니다. 16,000원대니까 거의 한 2배? 순이익의 2배죠. 자산 대비해봤을 때 회사의 재산 대비해봤을 때 시가총액이 너무 싸지만 실적 대비해서도 너무 싸요. 근데 이제 조금은 찝찝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영업이익이 580억인데 당기순이익이 1,000억이니까 나머지 500억,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420억 정도는 어디서 난 돈이냐는 거죠. 수익이 어디서 났을까? 그걸 살짝 살펴보면 영업이익에서 580억이 났는데 요거는 3분기, 요거는 작년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580억 영업이익이 나오고 기타 순이익이 1,500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금융수익에서 510억. 이게 2022년 3분기인데 21년 대비해 봤을 때 너무 좋아졌죠. 그럼 내용을 조금만 더 빠르게 보면 지금 현대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16,000원인데 시가총액이 2,000억이거든요. 이 회사는 현대계열입니다. 현대계열사고 무역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포스코로 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정도 되죠. PER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2배가 안 되고요. PBR은 0.4. PBR이 굉장히 낮은데 이런 회사들은 좀 특징이 있어요. 뭔가 뉴스 하나 있으면 진짜 무섭게 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2020년 3월 달에 뭐 한번 빠지고 그 이후로 뭐 시세를 제대로 냈다 라고 할 만한 게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회사의 자산 가치는 이렇게 올라가고 실적도 요렇게 올라갔는데 주가는 그냥 이런 거죠. 예전 같으면 눈이 안 가겠지만 지금은 이만한 갭이 생기니까 눈에 좀 확 들어오는 거죠. 일단 회사가 괜찮은 회사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너무 싸니까 지금. 그럼 아까 봤던 재무제표는 연결 재무제표라서 그럴 수 있고 개별로 봤을 때는 어떤지 한번 봤는데 사실 개별로 봤을 때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법인세 차감하기 전에 순이익이 1,000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100억 떼고 나면 990억 정도 당기순이익 나오면 얼추 비슷한 거거든요. 이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1,000억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2,000억이란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2,000억이고 이익 대비해서 너무 싸죠. 너무 싼데 일단 처음에 봤던 거는 연결 재무제표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개별 재무제표인데 실적이 좋아지고 자산이 좋아지고 뭐 큰 차이 없습니다. 다 비슷해요. 여기서 회사의 배당 성향을 좀 봤을 때 이게 22년이죠. 이게 21년이고 이게 20년인데 연결로 봤을 때 370억 했고 작년이 아니라 21년이죠. 20년에 490억 했는데 그럴 때 배당을 72억 줬단 말이에요. 그럼 22년도에 1,000억이 넘었는데 배당금을 줄이진 않겠죠. 최소한.
그럼 보통 배당률이 한 4% 가까이 나오니까 3.8%, 3.5%. 배당주로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은 그거죠. 연결하고 별도하고 재무상에 큰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좀 좋아졌던 회사 상황이 혹시 일회성이냐, 22년도에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런 거를 좀 잠깐 살펴보는 건데, 이건 사실 증권과 전망치가 어느 정도 섞인 거라 여기까지는 거의 팩트로 봐도 되고 여기는 예상치죠. 미래이긴 한데 참고만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봤을 때 이 회사가 원래 매출은 한 4조 정도 수준이었어요. 4조. 그랬다가 20년도 코로나 생기고 했을 때 2조까지 떨어졌던 게 21년도에 회복해서 3조. 그러면 22년도에 예전 수준인 4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6조가 나와버렸습니다, 매출에서. 그리고 증권가 전망치에는 그 후년에도 5조 6천 정도 계속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예전보다 높은 수치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4조 수준이었으니까. 영업이익도 300억, 500억, 400억, 300억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700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4분기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3분기까지는 나와 있죠. 3분기에서 거의 500억이 좀 넘게 나와 있으니까 700억도 제 생각에도 가능하다 싶어요. 단기 순이익에서는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월등히 잘한 거죠. 그 바이러스 상황의 실적은 이미 회복을 했고 회복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뛰어넘었죠. 예전보다도 오히려 좋은 실적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재무 수치로 봤을 때 ROE가 예전에는 한 자리였는데 지금 두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20년도부터 두 자리로 올라왔던 게 지금 올라온 수준 정도가 아니라 올해는 20%가 넘어요, ROE가. 그러니까 회사의 재산 상황을 봤을 때랑 실적을 봤을 때 회사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치면 거의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 좀 안 좋았고 21년 좋아졌고 22년 너무 좋아졌고, 주가 차트랑 상관없이 회사의 실적이랑 재산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만 감안한다면 거의 이런 약간 유형의 흐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실제 주가 차트는 거의 이런 식입니다. 이게 보면 17년부터 5년치를 봤을 때인데 17년부터 5년치를 봤을 때는 이렇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주가가 좀 합당하냐를 생각을 해보는 건데 평가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싸거든요, 이건. 그럼 회사의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을 때 그 왜 그런 건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보고서를 좀 봐야겠죠. 22년 연말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 연말 보고서를 그냥 잠깐 참고하는 건데 이런 걸 완전히 믿을 필요는 없지만 좀 잠깐 참고는 되죠. 임직원들이 내실을 다지며 수익성 중심의 영업성 강화, 일단 수익성을 좀 신경 쓰고 있다라는 말이랑, 두 번째는 철강, 석유화학, 물류 이쪽에서 매출하고 이익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이 회사는 어차피 무역회사라서 제조를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실제로 그런 건지 한번 잠깐 확인해 보는 거죠. 확인해 보면 이게 21년도, 요게 20년도죠. 철강에서 많이 늘긴 많이 늘었어요. 철강 많이 늘었고 화학 쪽에서 많이 늘었고,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늘었죠, 사실. 이익 쪽도 철강에서 수익성이 되게 좋았고, 이게 20년, 21년도 상황이었는데 연결해서 22년도까지 같이 보면 22년도는 아직 완벽한 게 아니라서 3분기까지 밖에 없지만 그래도 엄청나죠. 철강에서 1조 6천억 나왔고 작년에는 1년 동안 해서 1조 3천, 그리고 화학 쪽에서 이렇고, 그러니까 화학이랑 철강이랑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매출 비중은. 그러니까 이 회사의 기본적인 구조는 철강 36%, 화학 36%, 합하면 70%가 넘죠. 여기서 이쪽 부품 17%, 요 세 개를 더하면 그냥 90% 정도 나오거든요. 이 회사 매출의 대부분은 사실 이쪽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현대 계열사니까 당연히 자동차 부품 있고, 철강 요쪽은 자동차랑 조선 쪽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현대중공업 소속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속해 있던 회사인데 이제 따로 나온 거죠. 뭐 이건 정확하진 않은데 머릿속에 그냥 기억으로 있는 거라 2002년도인가? 하여튼 20년쯤 전에 회사가 한번 거의 망했어요. 거의 망해서 그때 사실 좀 맛이 갔었는데 뭐 채권단이 나서서 매각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가 그 이후에 살아난 거거든요. 살아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 실적을 봤을 때, 그리고 자산 흐름을 봤을 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싸죠. 그러면 2023년도에 어떨지, 24년도에 어떨지, 내년, 내후년이 어떨지 이런 거는 사실 예측하기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데 특히나 이 회사는 무역업을 하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도 있을 거고 변수는 되게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일단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싸죠. 너무 싸고 저평가돼 있고 일단 그거 자체만으로 이 회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매력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대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거기다 배당주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했다고 다음날부터 막 치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이런 건 아닌데 평가를 해봤을 때 평가상 너무 저평가돼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종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료를 하나씩 좀 더 찾아보고 약간 투자하는데 참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